네, 오늘 기초사업 설명을 맡은 ABO 하윤입니다. 지금 겨울철 너무 추운 날씨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눈이 내린 이런 어떤 풍경들을 보면 좀 따뜻하기도 하고 약간 포근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서 계절이라는 의미에서 겨울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시간이 지나면 봄이 올 것이고, 시간만 잘 지나면 또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낭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누릴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약에 겨울을 맞이한다고 하면 좀 어떨까?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AI한테 물어봤습니다. 개인의 삶에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좀 부정적인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실직, 건강, 또 부양 부담의 증가, 의료비 증가, 자녀 결혼 및 독립비용, 또 대출 및 신용 문제, 은퇴 준비 부족, 교육, 뭐 등등등 해서 갑작스러운 사고, 자연재해, 뭐 이혼까지 해서 개인의 삶의 어떤 여러 가지의 변수는 나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오지는 않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나는 이런 운이 너무 좋아서 이런 문제들이 변수들이 하나도 없을 거다. 라는 사람도 사실 없을 거고 나는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찾아와도 내 삶에 큰 타격이 없다. 이런 사람도 사실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한 번에 하나씩 찾아오지 않고 또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의 미래를 준비를 잘 하지 않고서는, 진짜 개인의 삶에 많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다시 한번 더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사람은 돈 벌 시간이 없다. 이 말이 이 무슨 말이야?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사람이 돈 벌 시간이 없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조금, 이제, 우리처럼 여러 번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이 돈이 의미하는 게 단순한 어떤 노동소득을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닐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임시소득이라는 거, 사실 이번에 사업 설명하면서 이 내용이 전 좀 되게 많이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알고 있었지만 미래에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소득이 임시소득이다. 미래에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소득. 어떤 이유로든 소득이 끊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소득 같은 말이죠. 임시소득이랑 노동 곱하기 시간인데 우리 남편은 개인적인 어떤 그런 역량이 뛰어나서 시간당 어떤 노동의 그런 가치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시간이 만약에 0이 되어버리면 소득이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노동소득은 진짜 미래에 지속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이나 시간에서 어떤 0이 되어버리면 소득이 0이 되는 이 소득은 진짜 불안한 거구나. 내 삶에 어떤 변수가 하나라도 생겼을 때 이 임시소득은 많이 흔들릴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소득을 100이라고 했을 때 노동소득의 비율은 보통 사람들은 노동소득이 진짜 다일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노후 대비 차원에서 여러 사람들이 사실 자산소득을 준비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뭐 부동산을 사서 월세를 받는다든지 또 투자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소득을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하지만 쉽지 않은 게 자산소득입니다. 하지만 노동소득만으로는 언제든지 0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불안감에 많은 사람들이 자산소득을 가지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나의 지금 명함이 제대로 있을 때 이 자산소득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보는 건 이제 우리한테는 필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버트 키요사키라는 분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서 진짜 잘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잘 배워야 하는데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밖에 없다. 직장을 다니거나 일자리를 소유하고 있거나
뭐 시스템을 소유하거나 투자를 하는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장에 다니거나 일자리를 소유하더라도 아까 시간당 아무리 나의 어떤 그런 가치가 높다 하더라도 어떤 그 시간에 있어서 0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면 이 소득은 언제든지 불안할 수밖에 없죠.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소득과 시간에 한계가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돈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한다라는 정말 그 슬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은 물동이 소득이고, 95%의 사람이 5%의 그런 어떤 부를 나누기 위해서 항상 경쟁하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한다거나 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비즈니스 오너가 되거나 인베스터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시스템, 나의 자산을 벌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거나 돈이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인베스터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가지고 시스템을 소유를 하거나 그 다음에 투자를 하거나 이런 일을 꾸준히 해 나간다라고 하면 이 5%의 사람이 95%의 이런 어떤 부를 나눠 가지기 때문에 항상 그 더 많이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확장이 되는 소득과 시간이 확장이 되는 이 시스템을 통한 소득을 우리가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죠. 자산소득, 파이프라인 소득, 인쇄소득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부자들은 전부 다 이쪽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을 소유하기 위해서 먼저 노력을 하고 그 시스템에서 얻어진 그런 소득으로 또 이 돈으로 또 투자를 하고 이쪽 영역에 우리가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소득의 양극화는 이제 말을 안 해도 우리 너무 잘 느끼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80대 20이었다면 지금은 95대 5, 99대 1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과연 내가 노동소득만으로 이 격차를,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느냐,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자산소득이라는 말이 굉장히 가까워졌죠. 우리가 오래 살 거라는 건 너무나,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120세 시대를 예측하고 있고, 그게 가깝게는 누군가는 2030년에 그게 가능할 거다, 또는 2070년에 가능할 거다라고 하는데, 제일 멀리 있는 2070년에 120세 시대를 예측한다 하더라도 제가 살아온 나이만큼 이 살아내야 2070년이 되는데 그래도 제가 이게 90세에서 100세 사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고 있어도 내가 정말 오래 산 건데 그때는 120세 시대를 예측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과연 지금 살아온 만큼 더 살아나가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할 일이 있을까? 내가 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은 사실 되게 까마득합니다. 그 기업의 평균 수명은 너무나 짧아지고 있고 은퇴 시기는 빨라지고 있는데 내가 이게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이 무소득 기간이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과연 지금만큼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준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고도 또 오랫동안 살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정말 원하는 건 건강수명이잖아요. 근데 이 건강수명조차도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건강수명도 더 길더라. 이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너무 이해되는 말입니다. 물론 통계치로도 다 나와 있는 얘기고요. 그래서 정말 길어지는 수명, 짧아지는 소득 기간 동안에 나의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 선택의 문제가 지금 너무 중요하고, 나의 시간과 재정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도대체 나는 퀘스천이죠. 어떤 일을 내가 더 준비해야 할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남편은 어떤 능력이 있고 또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하나 사실은 굉장히 많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되고 그 일에 해당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많은 사람을 알면 알수록 좋겠죠. 법적인 문제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경쟁은 뭐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 당연한 거고
또 내가 하려고 하는, 우리 남편이 하려고 하는 일에 대기업이 만약에 개입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리스크 문제가 있고 시장의 변화에 발맞춘 제품을 만들어낸다거나 나의 아이템을 바꾸는 일이 사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회사가 책임을 질 터이니 당신이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제품과 어떤 가치 있는 제품들을 사용해 보고 당신의 어떤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없는 시장을 한번 만들어 보면 당신이 자산 소득도 만들면서 미래를 잘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일이 바로 아메이 회사 일입니다. 아메이 회사에서 어 아메이 회사에서 많은 어떤 이런 실질적인 리스크들을 감당을 하면서 우리의 어떤 그런 마트를 바꾸어서 제품을 써서 나름대로의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꾸려 나갈 수가 있는데요. 아메이 회사는 미국 미시건주 에이다에 이렇게 본사가 있습니다. 글로벌 아메이가 있고 1마일의 기적이라고 해서 굉장히 넓은 공간에 아메이 회사 그 본사가 있는데 아메이 회사가 세제부터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화학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죠. 정수기든 뭐 청정기든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이 회사 옆에 이렇게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 물이 1급수입니다. 어떻게 이런 세제를 만들어내는 회사 옆에 있는 이 물이 1급수일 수 있을까? 사실 좀 많은 의문이 드실 건데, 아메 회사의 제품력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라든지 가치와 철학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음, 글로벌 아메이가 미국 미시건주 에이다에 있고 또 이제 아메이에서는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와 그 지역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렇게 서울에 아셈타워에 아메이 코리아 본사가 있고 그리고 직접 제품을 사고 체험해 볼 수 있는 비즈니스 브랜드 센터가 14군데가 있습니다. 있고 글로벌 아메이의 그 이제 창업자님이 제이 베넨델과 스티브 베넨델이라는 두 분이 그 동업을 하신 회사인데 그 분들 중에서 스티브 베넨델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이분이신데 이분이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이제 아드님이신 스티브 베넨델이라는 분이 역시나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을 취임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서 아들이 어, 그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직을 맡은 최초의 사례가 될 뿐만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한번 의장을 하셨고 13년도에 두 번째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에 취임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상공회의소라 함은 한국 상공회의소도 너무너무 대단한데 전 세계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이 미국의 그 상공회의소의 의장을 글로벌 아메이의 그 회장님이 맡으셨다라는 것은 사실, 글로벌 아메이가 얼마나 대단한 그 위치에 있는가, 위상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한 그 다국적 거대 기업의 그 DNB 신용도 등급을 보면은 5A1이라는 등급을 받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추정 실질 자산이 5천만 달러 이상이 되면서 5년 이내에 부도날 확률이 1% 미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5A1을 연속으로 받은 초일류 기업일 뿐만 아니라 5A2의 부도화율이 7에서 12%인데 보험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정말 탄탄한 회사라는 걸 다시 한번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 돌아가셨지만 김대중 대통령을 이렇게 만나셨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회사이고, 이 회사는 60년간 기업 철학과 가치를 지켜오면서 전 세계 판매 1위의 직접 판매 기업 회사입니다. 2024년도에도 1위였고, 3년도에도 1위였고, 2년도에도 1위였고, 25년도에도 1위일 것이고, 26년도에도 1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의 위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 그 임직원 수가 14,000여 명이 넘고, 또 아메이 사업자 수는 300만 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한국 아메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회원 수가 114만 명이 이르는, 이런, 대단한, 회사입니다.
제품이 제가 아까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학연구소에 그 첨단 기술을 갖춘 시설이 전 세계적으로 75군데 이상이 있고, 특허 중인 그 제품이, 그러니까 중인 게 700가지 이상, 그 다음에 등록한 게 700가지 이상, 그 다음에 특허 중인 게 190가지 이상이 넘고, 그 연구만 하는 그런 어떤 전문가들이 8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연간 50만 건 이상의 품질 테스트를 하는 거이기 때문에 모든 리스크를 회사가 다 감당을 합니다. 제일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모든 리스크를 회사에서 감당을 하기 때문에 개인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이 전혀 없이 그저 아메이에서 제공하는 제품을 써보고 우리만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큐레이트라고 해서 정말 이 제품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 뉴트라이트를 대표할 수 있는 단어는 정말 이 세 가지입니다. The first, the only, the best. 정말 최초로 만들어진 어떤 건강기능식품이고, 어, 유일한 유기농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 판매 1위 제품입니다. 어, 따라올 자가 없는 넘버원 제품입니다.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원료에서 스스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칼렌보그 박사님의 그 철학과 과학 밑받침이 된 제품들이었고, 전 세계 유기농 농장이 있고, 식물 선정에서 우리에게 오기까지 모든 과정이 다 과학적이고, 그리고 좋은 제품을 만들었으나 또다시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해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어떤 그런 장 건강이 건강 수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또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 연구에까지 거기서 나오는 제품 마이랩까지 너무너무 대단한 회사이고 글로벌 공급망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완벽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개인이 떠안을 리스크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도대체 아메이 비즈니스라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는 평생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돈을 쓰고 삽니다. 슈퍼에서 사든, 대형 마트에서 사든, SNS를 통해서 사든, 그 다음에 마켓컬리라는 어떤 이런 구독 경제를 이용을 하든, 그 다음 D2 소비라고 해서 어떤 특정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이게 좋아요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걸 따라서 사본다든지, 이런 많은 형태의 소비를 하고 있는데, 아메이 비즈니스도 역시나 아메이 마트로 마트를 바꾸어 보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소비에서는 소비가 그저 지출이지 여기에서 내가 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디토 소비의 어떤 인플루언스가 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메이 회사에서 그 제공하는 제품들을 써보고 내가 마트를 써보면 이 제품은 워낙 제품력이 우수하고 거기에 대한 내가 학습을 하면서 나의 솔직한 후기를 나누어 보는 거죠. 그래서 내 돈 내산, 이게 정말 우리가 요즘에 믿음직한 어떤 그런 정보의 출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내 돈을 써서 써보고 그 후기를 사람들한테 솔직하게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소비가 매출이 됨과 동시에 내 사업에 기회가 있는 게 바로 아메이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치약을 한번 써보고 이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모든 사람들이 좋다라고 해서 다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난 별론데 라고 하면은 너무 대박인 거는 100% 만족 보증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교환을 하시면 그 돈으로 다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제품이 절반이 남았을 때. 그래서 손해볼 건 없어요. 소비자도 절대 손해볼 건 없고. 좋았을 때에는 혼자 써도 되고, 혼자 소비를 해도 되고, 알리면서 같이 쓰면 그 일에 내가 이 일이 나의 비즈니스가 될 수 있고, 자산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약뿐만 아니라 거의 700여 개의 제품이 있는데, 뉴트라이트, 너무 베스트라고 말씀드렸고, 또 아티스트리라는 화장품도 있고, 그리스터, 치약 등의 이런 제품들이 있고, 또 바디 제품들, GNH도 있고, 제트니큐라고 해서 헤어 관련된 제품도 있습니다. 너무나 멋진 이스프링이 있고, 또 모든 사람을 요리의 마법사로 만들어주는 퀸도 있고, 또 세제, 그리고 공기청정기, 이런 모든 제품들이 다 있습니다. 아티스트리는 어, 모든 사람들을 그 여왕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나의 피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떠한 제품을 발랐을 때, 그냥 두면은 이렇게 산화가 될 것을 뭔가를 발랐더니 이 제품이 변하지 않는 거죠. 뭐냐 하면 이 제품입니다. 비타민 C 제품인데, 어,
지금 화이트 치아 시드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그 제품들이 들어간 새로운 제품이 다시 출시가 됩니다. 2025년도에 정말 독보적인 스킨 헬스 신제품이 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디파인 코렉팅 시럼부터 너무나 다크 스팟을 관리할 수 있는 제품 그리고 이제 본사에서 말씀하셨죠. 향후 10년 동안에 그 어떤 디바이스 제품도 이 제품을 따라오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목표를 가지고 나오는 제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LX 크림과 아이 크림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뛰어난 원료와 시장을 앞서가는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내 개인이 이런 제품을 고민하는 일도 전혀 없는 게 아메이 비즈니스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유이 스프링입니다. 어, 토낭이 보호막에 있는 박테리아까지 99.95% 제거를 해주고 또 신종의약품 19종에 대한 여과 성능 검증까지 다 마쳤습니다. 또한 그 불멸의 화학물질이라는 과거로 화물에 대해서도 또 다 걸러준다라는 인증을 받은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너무 대단한 제품이죠. 그래서 이스프링으로 키워놨던 이 어떤 그 고구마가 가장 잘 컸다라는 거 여기 실험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식물도 살릴 수 있는 이 물이 우리 사람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뉴이스프링 너무나 쓰시기를 권해드리고 또 좋은 공기만으로 생활은 달라질 수 있다. 춥다고 환기 많이 안 하시는데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엠모스피어 스카이가 타사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걸러주지 않는 물질이 없다. 이렇게 정말 비교해 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우리의 그 필터들이 이렇게 많은 오염물질들을 걸러줄 수 있는데 정말 이게 없었다면은 내 코가 이걸 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폐까지 들어갔겠죠.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제품들과 함께 또 장 건강이 우리의 모든 온몸의 질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이랩이라는 이런 제품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퀸 제품. 그래서 이런 모든 브랜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잘 때까지 쓰는 모든 생필품들을 이곳저곳 마트에서 떴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메이 마트로 브랜드 체인지를 해보는 게 이 일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좋으면 같이 알리면서 써보는 거죠. 그러면 자선소득이 만들어집니다. 유통구조 너무 중요합니다. 수입은 유통의 축소를 통해서 나온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생산자가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제품의 질이 좋아진 건 아닌데 단계를 그쳤다는 이유만으로 제품이 800원이 더 비싸졌습니다. 이 800원은 누군가가 가져갔겠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대기업에서 대형 할인마트, 인터넷 쇼핑, 홈쇼핑, 디토 등을 통해서 제품의 가격을 조금 더 소비자가 싸게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마치 똑같은 제품을 내가 더 싸게 살 수 있어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도 광고와 이 중간에 누군가가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메이마트는 제품에 많은 투자를 하고 원 재료를 좋은 걸 써서 제품을 조금 더 비싸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광고를 직접 직구를 해서 써본 이 ABO가 직거래를 해서 직거래를 온라인 또 오프라인으로 제품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 그런 캐시백의 35%를 매월 14일에 소비자들한테 본인이 많이 알린 만큼, 네트워크를 만든 만큼, 주게 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메이는. 그래서, 과연 진짜 이 광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제품이 비싸지는가? 비싸집니다. 제품의 양은 더 줄었는데 김수현이라는 배우의 얼굴이 들어간 그 순간, 광고가 되는 그 순간 제품의 가격은 2,100원이 비싸졌습니다. 그러면 아메인 회사는 어떨까? 나의 고정적인 소비는 유명인과 대기업의 고정적인 수입이 된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메 회사는 1959년 시작한 이래로 여기 제품을 직접 사서 써보고 좋다라고 광고했던, 써봤던 이런 소비자와 ABO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했는데 지금까지 대략 61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아메이의 좋은 제품을 써보고 알렸다라는 이유로 이 보너스를 받아간 거죠. 그러면 나도 받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아보자는 겁니다. 나의 소비로 부자가 된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만 부자로 만들 게 아니라 나도 한번 되어보자는 거죠.
장바구니 정기 배송 SOP라는 게 있습니다. 매달 필요한 거를 장바구니에 담아서 원하는 날짜에 제품을 사게 되면은 혜택이 있습니다. 1회차에는 구매이기 때문에 혜택이 없지만, 구독, 2회차에서 5회차까지는 10만 원 제품을 사서 쓰시게 되면 5천 원의 가상 캐시가 주어지고, 6회차에서 11회차까지는 만 원. 내가 10만 원의 제품을 샀는데 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괜찮죠? 12회차에서 24회차까지는 15,000원을 내가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트에서 내가 10만 원의 제품을 샀는데 15,000원을 돌려주겠습니까? 그래서 2년을 이렇게 정기 배송을 받아보면은 27만 5천 원이라는 굉장히 큰 돈을 내가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로서도 너무나도 현명한 소비입니다. 굿모닝이라고 해서 지금 누구나 필요하고 할 수 있고 평생 건강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장을 깨울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고 그리고 밤사이 분해된 근육을 위한 단백질을 충전하는 이 생활 습관을 적용하기 위한 굿모닝 캠페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 팀에서도 하고 있는데 건강을 챙기는 굿모닝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올리고 있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같이 한번 알려보면서 하자는 거죠. 보너스에 있어서 오늘 이제 봉리를 조금 보여드릴 건데, 아메이는 내가 한 달 동안 이제 제품을 바꾸어 써서, 알려서, 분산 소비를 집중 소비로 한 것에 대한 그것을 이제 공정하게 나누어 줍니다. 어떻게 나누어 주는지를 볼 건데요. 당신이 있습니다. 제품을 써보고 좋아서 AB에게 알렸습니다. 당신에게 알려준 S라는 스폰서도 있습니다. 어, 느낌상 뭔가 수직적인 관계인 것 같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품이 좋아서 생필품을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로 썼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메리카에서는 이 사용한 이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PB대로, 점수 포인트대로 그 3%, 6%, 9%, 24%까지 해서 이렇게 구구단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만큼 돌려줄지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당신을 위주로 해서 먼저 살펴보면은 60만 포인트를 모으게 됐죠. 왜냐하면 당신이 AB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60만 PV는 6%를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S는 대신에 이제 80만 PB가 되었겠죠. 그냥 본인이 쓴 것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AB는 20만 포인트였기 때문에 3% 계산을 해서 6천 원을 한 달 후에 14일에 돌려받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보면 60만 포인트였기 때문에 6% 계산을 해서 3만 6천 원의 캐시백이 주어질 건데 당신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에게 6천 원씩을 돌려주고 난 다음에 2만 4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똑같이 20만 원을 썼지만 이 사람들은 제품을 그냥 쓰기만 했기 때문에 6천 원의 캐시백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당신은 두 번의 알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이 20만 원을 쓰기는 했으나 소득은 4배가 많아졌죠. 이거 복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똑같이 썼지만 내가 더 많이 알렸다고 해서 나의 수입은 많아졌습니다. S 같은 경우에는, 스폰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매출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3만 6천 원을 빼주고 나면은, 이 S라는 사람은 12,000원을 받습니다. 이게 수직적인 관계였다면, S가 가장 많이 가져갔겠죠. 왜? 매출이 가장 많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메이 보너스는 내가 늦게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가입한 순서대로 주지 않고 노력을 한 순서에 따라서 소득이 공정하게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보다 내 친구보다 더 늦게 시작해서 손해가 아닐까라고 절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고 굉장히 공평하다고 해서 에디슨 마케팅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많이 알렸기 때문에 소비만 한 사람보다는 수익이 더 많아진 걸 방금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이 사람들도 계속 3%를 받게 하면서 9%, 즉 120만 포인트를 모아보면은 한 달에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6천 원을 가져간 거에 비해서 내가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의 소득은 굉장히 많아졌죠.
또한 이 사람들이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되도록 도와주고 또 내가 15%라고 해서 400만 포인트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내가 월 70에서 150만 원 상당의 소득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연으로 따지면 84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소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 한 840만 원 정도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돕고 도우면 나는 최종적으로 1년에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멋진 소득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성장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나도 이런 소득을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은 가치가 있습니다. 브론즈 파운데이션과 브론즈 빌더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대로. 그래서 브론즈 파운데이션은 15만 원 정도의 최저 소득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브론즈 빌더는 90만 원 정도가 받는다라고 봤을 때, 1년 차에는 내가 한 15만 원 정도 받는 사람을 3명 정도를 생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가정을 하고, 2년 차에는 이 사람들이 90만 원 정도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더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또 BF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면 내 수익이 한 달에 315만 원 정도가 최소 생기게 됩니다. 3년 차에는 이 사람은 이제 당신도 그만 연 5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도록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도와주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다시 9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또 나는 1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소득은 월 615만 원 정도. 물론 이건 최하입니다. 다른 어떤 보너스를 다 뺐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차에는, 9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일이 되는데, 이게 내가 정말 정확하게 학습하고 제품을 써보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니까 브론즈 빌더라는 것을 계속해서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학습을 하고 공유하고 학습을 하고 공유를 하면 제품을 만들고 모든 리스크는 이 회사가 다 가져간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학습하고 공유한 것에 대한 이 수입도 회사가 정확하게 배분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런 리스크 없이 나는 제품을 써보고 공유만 하면 되는데 이게 4년 차에 해도 이게 너무너무 대단한 일이지만 8년 차, 12년 차, 16년, 20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더 많이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 우리가 살게 될 거기 때문에 이 일은 천천히 해도 절대 늦는 것도 아니고 가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또 이 설명을 듣는 사람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사실 조정석 선생님이라고 다 아시잖아요. 이게 학생들한테 한 말인데 이거 우리 어른들이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공유할게요. 나는 복리야. 너네도 똑같아. 공부하다 공부하기 싫잖아. 아, 그러면 싫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면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10년 뒤에 네가 대가를 치러야 될 거야. 그리고 그 대가는 복리야. 이율이 세다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꼰대 소리라고 얘기하면서 공부는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왜 이런 생각한다? 맞아. 공부는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근데 인생의 전부도 아닌 걸 제대로 못하면서 어쩌나 인생의 전부도 아닌 요만한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도대체 뭘 잘할 수 있겠어? 눈앞에 있는 건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 여기 현장에 와서 수업을 듣고 인강을 듣고 있으면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건데 왜 해줘? 당연하지 않겠어? 워라밸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워. 그냥 하는 겁니다. 좋은 애들이 있어가지고 얘기했는데 어떠세요? 이게 조는 아이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어, 매일 해야 되는 걸 하지 않았을 때 이 아이가 10년 뒤에 정말 대단한 복리를 돌려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공부를 한 사람도 복리로 받고 하지 않은 사람도 그 이자가 복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우리가 어, 나머지 인생을 다 준비를 해야 하는 정말 책임 있는 어른인데 이걸 내가 하지 않았을 때 나의 복리도 엄청나게 내가 세게 받을 거지만 내 아이들한테 그 복리도 내가 엄청나게 줄 수가 있잖아요. 짐으로. 그래서 나의 노후 준비는 정말 셀프로 내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말하잖아요. 워라밸이고 뭐고 다 치우고 그냥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꼭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가지고 오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복리의 힘은 세계의 여덟 번째 불가사의이다. 그것을 이해하는 자는 벌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지불한다라고 아인슈타인이 그 옛날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복리의 힘은 진짜 무섭기도 하고 준비하지 않아도 무섭고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불가사의한 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이 복리의 힘이라는 걸 우리는 공부를 제대로 잘하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려서 잘 인지해서 우리가 잘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에게도 얘기하고 싶었고, 오늘 그런 메시지를 한번 주고 싶었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